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알고 보니 사기 펀드, 금강에는 투자원금 100% 관한 집중하라! 피해액은 얼마예요? 피해자 수랑. 현재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19년도에만 현재 통계가 나와서 하나은행이 사적 하회원을 발표를 했고요. 그게 2019년도가 408명, 피해액은 1188억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예전까지 해서 총 하면 판매액은 1,50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2019년도가 1188억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까지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지금 확인된 액수인 거죠? 이상하게도 2017년도에 처음 판매를 하고 2018년도에 판매를 해서 모두 다 상환 불가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유독 2019년도에 판매된 1188억에 대해서만 현재 사적 화해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연도별도 아직 산정은 안 됐네요. 산정 안 돼 있고 최근에 그게 산정되면 더 많아질 수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 아까 고소 고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네, 보도됐습니다. 보도됐죠? 네네. 언제 그게 보도됐었죠? 2020년도 7월 10일 불공정 거래 신고를 집단으로 법무부인의 합류를 통해서 75명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당월 7월 20일에 형사 고소를 55명 이후에 추가로 22명이 더 불공정 거래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고발 상황이 어디예요?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TRS 증권사, 각 운영사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있었나요?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8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고소인 조사 고소인 대표로 가서 받고 왔습니다. 어디 검찰? 남부지검 갔었습니다. 3번 있었죠? 네. 지금 그동안 그 진청은 어떻게 했고? 현재까지는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고 저희 그 형사고소 진행 전에 옵티머스가 먼저 농협은행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먼저 진행이 되고 아마 11월 달부터라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 펀드는 어떤 펀드인지 아까 대충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이 펀드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진료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의료비 청구가 되는 거고 그 의료비 청구하는 기간과 실제 받는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내지는 12개월 사이에 이 의료비를 청구를 하고 지방보건관리국이라는 데서 다시 받기까지가 6개월 이상 혹은 뭐 30개월 이렇게 돼서 장기간이 되어서 그 의료비 채권을 SPV가 설립이 돼서 유동화를 시킨 후에 그 유동화된 데다가 CMA라고 하는 여객 펀드가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이 여객 펀드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그 매출 그 채권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네네. 채권 자체 안전한데 뭐가 근데 사기가 어떻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탈리아 스캐너 펀드를 선택하시는 분들 자체가 저 역시도 처음 PB센터를 방문해서 선택하게 됐고 소개받을 때도 가장 안전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 것 같으면 예금 적금에 들 것보다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지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택할 때도 의료비 채권이고 이것이 의료비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에 배당되어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지방보건관리국이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면에서는 확실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듣고 저희도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당시에 제시한 수익률은 5에서 6%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래서 그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 통장에다가 이렇게 뭐 표기가 된 통장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 알아본 결과 이 의료비 채권 시장에는
예산 내에, 쉽게 말하면 정말로 예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채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초과한 채권. 이 채권들은 벌써 30개월이 넘습니다. 이 채권들은 말은 예산 초과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이 채권이 회수가 되려면 법적 진행을 거쳐야 됩니다. 소송을 거쳐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의료비를 선정하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비에 관련된 채권들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니까 사실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의료법으로 적정한 의료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채권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 이런 채권들이 벌써 2017년, 16년, 15년부터 전혀 회수도 일어나지 않고 법적 진행마저도 진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량 채권, 쓰레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의료 채권들의 다량 저희 투자금이 대변론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미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10일 이미 불공정 거래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먼저 제기했던 불공정 거래 신고, 그중에 10개 항목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 분쟁 조정 추정 손해액 방식을 통한 분쟁 조정을 권하는 바,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를 분명하게 입증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을 결정하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인펀드에 이어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의 경우에도 추정 손해를 토대로 분쟁 조정 진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후재를 논하기 전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하나은행에 대한 철저한 종합 감사를 통해 하나은행의 사기와 고객 기망 행위를 밝혀내고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금융감독원의 추정 손해액을 통한 분쟁 조정 의지는 하나은행의 사기 혐의 방조이며,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라.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설계,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펀드, 의료비 채권에 대한 중개정보 누락, 실현 불가능한 13개월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허위정보 제공, 투자 목적에 반하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 행위 및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의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75명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하여 2020년 7월 10일 금융감독원에 불공정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내세우며 조기 사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하나은행의 사기 혐의를 방조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하나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기 사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마땅하다. 둘, 불공정 거래 신고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바른 배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사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펀드의 설계에 관여하며 4%의 고가 수수료를 가르친 한남 어드바이어스라는 유령 회사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올바른 피해자 해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투자 원금 100%의 반환이다.
이런 펀드의 최종 정상과 무관하며 현 시점에서 추정 손해액 산정 자체가 무의미한 이유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본 펀드 피해자 구제 차원으로 추정 손해액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전에 본 펀드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나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도 없이 피해자 구제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설픈 구제책을 폐기하고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올바른 보상, 사기 위한 계약 취소, 원금 100% 관한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동일한 방식의 가급 배상을 당장 폐기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추정 손해액을 통한 분쟁 조정은 이미 하나은행 본 펀드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적 화해안 이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편을 들어주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은행은 2020년 4월경 본 펀드의 상환 불가 사태에서 사적 화해안을 1안과 2안으로 제시하셨으나 부실 채권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1안은 공범 행위를 갖고 있는 운영사들의 반발로 폐기시키고 가지급 후 펀드 청산 시점에 재정산하는 방식인 2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방식을 금융감독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독립적 감사기관이 아니라는 반증일 뿐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불공정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울 남부지검에 하나은행을 사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것은 이미 하나은행의 이안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가지급 배상하는 추호도 제고할 가치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동일한 가지급 배상안을 당장 폐기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인